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또다시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부터 주요 유럽 증시 자체가 일단 반등 상승 흐름을 좀 이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또다시 이제 개장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수가 전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무려 개별주처럼 8% 이상이나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려놓는 그런 강세장이 나타났지만 그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종목별로 상승 흐름이 좀 축소되거나 다소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의 흐름에서는 변동성 장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 속에서 등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보단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그대로 좀 세워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건자재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자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업황 자체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 산업을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건자재 관련주들이 낙폭이 상당히 심화되어지는 그런 측면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도 충분히 참조를 해보셨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건자재 시멘트 페인트 업황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모토는요, 그렇습니다. 건자재 업황은 하반기 업황 개선 및 충분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치를 가지고 건자재 업황에 대해서 좀 접근 전략을 세우자는 측면에서 일단 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건자재 업종 지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7월 달 상당한 고점 형성을 만들어 주었던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7월 22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 발표 이후에 건자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떨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이제 전방 산업 주택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후광 효과를 놓여서 후방 산업인 건자재 관련주들이죠. 물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야 될 시멘트나 페인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재 그리고 가구, 철근, 목재 업종 등 전반적인 후방 산업이 성장성 수혜를 받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22일 날 정부의 종합 부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에 업종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반기에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하반기는 재건축 유주 수요 및 노후주택과 관련된 리모델링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한 임대주택 활성화로 건자재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슈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한샘 같은 경우가 건자재주 가운데에서 물론 탑픽으로 꾸준한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보단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우리가 흔히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핵심적인 요소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 정도에 1,100조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면서 관리 방안의 핵심을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2016년도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거치 기간을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주었지만 이제 1년 정도 이내로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즉 아파트에 관련된 담보 중심에서 과연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이 능력을 좀 보겠다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얘기는 그렇죠. 어쨌든 그 가계부채의 건전성과 함께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주시장에서 건자재 관련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요, B2C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아파트 거래량 추이 자체가 정부가 7월 22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실질적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가 7월 달에 많이 위축되면서 떨어졌던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하반기 정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연간 입주 물량의 추이 자체에는 2017년도까지 15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꺾어졌지만 2017년도, 즉 내년과 내후년 정도까지도 성장성 자체는 계속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자재 주대에 관련된 단기적인 조정, 즉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업황 개선 가능성. 결국 아까 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차피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여타 해외 기관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3% 정도대 초반까지는 올려놓겠다는 의지도 어제 언론 지상에서 많이 나왔던 이슈가 될 텐데요. 결국 그럼 내수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부동산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국은 부동산 활성화를 손을 놓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현재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전세난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재건축 역량으로 인해서 멸실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강남 4구라고 하면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이렇게 4군데 정도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재건축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미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전세난이 심화가 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 수도권,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주하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주 수요가 동반적으로 증가세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파트의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은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지방에도 광역시 정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림인데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덜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택 인허가나 착공, 분양, 입주량 증가로 인해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자재 관련주들이 너무 우리가 위축되어서 볼 필요는 없이 하반기에 좀 청신을 좀 긍정적으로 밝게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아파트 가격 추이인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 수도권, 지방으로 나누어 보았던 그 지표가 될 텐데요. 아파트 가격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하방 경기성이 강하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겠는데, 다소 좀 2015년 정도 들어선 14년 대비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추이 자체는 하반기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당 얼마가 떴다, 얼마가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아파트 전세 가격의 추이 자체인데요. 역시 전국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좀 낮고, 그죠? 수도권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은 역시 강남 4구에 대한 멸시 증가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수도권 쪽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주택 경기 지표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 증가와 시멘트 출하량을 좀 놓고 봤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시멘트 국내 출하량 자체는 물론 2분기 정도의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출하량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3분기, 4분기에는 시멘트 출하량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신규 주택 착공이 계속적으로 급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인허가 추이 자체도 현재 73%까지 올라올 정도로 14년도의 바닥 대비 계속적으로 신규 주택 인허가가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주택 부분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참조를 해볼 만한 부분은, 그렇다면 건설 관련 업황들이 왜 이렇게 좋지 못한가라고 좀 의문을 던지실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자체에 대해서의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즉 폴란드 시장부터 시작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이익 마진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면서부터 건설업황 자체가 아직은 좋지 않다는 그런 개념으로 잠시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것인데요. 건자재 업황 가운데 시멘트, 페인트 산업 위주로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인데, 일단 시멘트 산업은 가장 큰 이슈는 시멘트의 판매 단가의 인상 기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이제 본격화가 되어질 수 있다.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름 장마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가뭄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이제 단수 조치까지 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멘트 출하량 자체가 실질 우기보다는 건기에 많이 출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자, 올 상반기 출하량 증가 대비 재고 소진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익에 어느 정도 희석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쌍용양의 매각 이슈 등 구조 개편에 따른 수급 개선의 기대치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쌍용양의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양 시멘트가 매각이 되었죠. 레미콘 업체 3회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쌍용양에 대한 매각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건자재 관련주 중에서 시멘트 쪽에서도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탄 가격 하락을 통한 하반기 수익성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생각보다 시멘트, 페인트 업종들 중에서 상반기 이익률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좀 이익률이 다소 좀 줄어들면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수익성이 증가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시멘트 산업의 생산 원가 비중이 한 49%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유연탄이 한 11.1%, 전기요금이 2.8%, 육상 운송비 정도가 1.5% 정도 되는데 상반기 정도의 이 정도의 원가가 조금씩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원가의 비중 자체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는 수익성은 반비례적으로 개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밑에 막대가 되어진 부분은 이제 원재료 매입액인데요. 원재료 매입액 자체가 좀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원가율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시멘트 업황에 대해서 원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페인트 산업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페인트 산업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가 절감을 통한 역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키포인트를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유가가 조금 더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유가 하락에 따라서 마진 확대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페인트 산업에 들어가는 그 원가용 중에서 석유와 관련된 부산물 중에서 이제 용재나 수지유와 같은 부분들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페인트 산업은 시멘트 산업과 달리 많은 전방 산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선박, IT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상반기 좋지가 못했습니다. 따라서 페인트 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B2C 대비 B2B 중심의 업체들이 상반기 이익률이 좀 많이 희석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것은 이제 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B2C 산업 쪽으로 좀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원가 안정성 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하반기에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출하량을 밀어내면서 제품 가격이 상쇄되는 부분을 좀 커버리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즉 하반기 마감 건자재의 성장성 및 안정적 이익 증가세의 효과를 페인트 산업 자체도 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가격의 추이인데요. 위쪽에 이제 빨갛게 쳐놓은 부분이 이제 공업용 관련된 추이인데, 공업용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건축용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제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동반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건축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 자체가 아직은 제품 가격 추이가 이익으로 바로 직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 즉 실질적인 그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상쇄를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조금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합 포인트인데요. 역시 하반기 착공 물량, 주택 관련된 착공 물량의 증가를 통해서 건자재 업황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키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페인트 산업이나 시멘트 산업도 동반적으로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성 자체가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뒤에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관심주는 한 4종목 정도를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별표 3개를 쳐드린 종목.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노르페인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서 6월 1일 날 소개해드려서 무려 103%의 수익을 만들어줬던 종목이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6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서 거의 50% 가까운 수익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이 두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 날 탑5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납득받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 노르페인트만 놓고 보더라도 전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거의 16% 이상 월요일 저점 대비 수익이 나왔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해 전반적인 수익성은 단연 어tom적으로 좀 개선되어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성신양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노르페인트, 성신양해 이 두 종목을 오늘 별표 3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각 이슈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타 시멘트 관련주들에 비해서 큰 폭의 조정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눌림목 조정을 받고 나서 추세가 아직은 이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관심주로 좀 지켜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낙폭이 과대해서 실질적인 그 노르페인트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 서서히 좀 기관 매수가 역시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주 종목으로 올려놓고 매매에 좀 참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기적 관심주, 물론 중장기적 관심주로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4, 4분기에 직전에 고점 자체, 7월달 고점 자체를 바로 상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고점 대비 저점 정도 수준에서 절반 정도의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 두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목요일 리포트 건자재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서 매매에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목요일입니다. 불금 같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마감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뵀는데요. 오늘 현재 8시 한 50분 정도 좀 들어오시면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 리포트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